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4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46일차예요. 네, 오늘 이제 퓨처 셀프, 네, 퓨처 셀프. 틱톡에 어제 그저께 만나신 분이 그래도 퓨처 셀프 책을 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책을 사셨대요. 한 분이 더 매니아가 한 분이 더 늘었어요. 틱톡에서. 네,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안 들어오셨어요. 시작할게요. 오늘 99페이지예요. 99페이지에 퓨처 셀프 중간에 보시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 여기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를 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내가 찾는 것이 나를 찾고 있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포부가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를 늘 가까이 접근하라. 그러니까 환경을 설계하라 그래서 포부가 있는 사람,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들을 가까이 접근하라. 이미 성공한 사업가들. 그래서 접근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근데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으면서 나는 자꾸 귀찮아 죽겠네. 고양이가 자꾸 어찌나 옆에서 참나 아는 며칠 심심해가지고 귀찮게 지금 다리 있는 데를 왔다 갔다 얘는 왜 이렇게 치대요. 강아지들은 그렇게 안 치대는데 고양이는 와서 막 치대요. 치대. 영 치대니까는 너 절로 가. 너 절로 가. 뭐 치대고 있어 자꾸 다리에서. 죄송합니다. 집중을 못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을 하고 옆에 같이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편안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데 그거를 각성해서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으로 가라.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 모두가. 야, 이거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베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속한 집단에서 평균이 되라. 집단에서 평균이 되라. 그래서, 어, 투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엔젤라 더크워스는 투지가 분명히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환경에서는 투, 투자네요. 투지 아니죠. 눈이 투지로 보여요. 투자의 투지예요. 투자예요. 투자죠. 지 맞아? 어. 근데 갑자기 투지에서 이쪽으로 하니까 투자로 보이는. 르이 옆으로 가 있으니까 싫어져. 투지. 어,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환경에서는 투지를 더 쉽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그 모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그죠? 그 모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가라.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어디에 가야 될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에 더해 단순 노출 효과도 활용하라.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죠? 내가 바라는 대로 상상하고 그대로 믿고 있으면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도 활용하라.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주변에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크 푸드를 즐겨 먹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느 순간 자신도 그런 행동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 행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런 특성들을 빠르게 배운다. 진정한 친구란 미래의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란 미래의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를 특정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게 마련이다. 어떻게 해요? 사적이나 공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를 특정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평생 지속하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예전부터 도움이 된 멘토나 사업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멘토나 파트너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 상승을 하면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가 내가 뭔가 의식 상승을 하잖아요.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더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든 가도 된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그 에고의 세상에서 더 나아서 이렇게 나아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가르쳐 주실 분은 만날 수가 있을까 싶어요. 만날 수 있으면 뭐 그쵸? 예, 근데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 친구하고 사귀고 놀다가 보면 뭔가 이 친구하고 달라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가 계속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물이 좀 달라지면서 계속 찾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인간관계의 특정한 길로 당신을 인도한다. 평생 지속하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음, 멘토도 달라진다. 그래서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언제나 당신을 아, 다,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 자각뿐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더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가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더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비전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대모임을 막 가면, 그리고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비전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막 강의를 듣다가 친구 만나면 딱 갔는데, 야, 정말 과거 얘기하고 지금도 뭐 저도 과거는 얘기를 하지만 과거 얘기하고 뭔가 막 있죠. 시어머니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싫어가지고 뭐 찾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을 만나는데 그게 어,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을 이제 듣게 되다 보니까 현재 만났던 친구들이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모인데 한동안은 안 가고 막 이러고 그랬을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야죠. 인간관계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착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발전 있게 좀 뭔가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당신이 맺은 인간관계는 거래적이 아니라 변혁적이어야 된다. 거래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으로 만나야 된다. 물론 관계에서 거래나 경제적 목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건 당연히 생긴다.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전략적으로만 행동하고 거래나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행동하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그쵸, 참 미련했던 것 같아. 이런 걸 몰랐어. 이런 걸 진작 읽으면 되는데, 그쵸? 사랑으로만이 아니라 뭘 그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가. 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참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한 사람과 결혼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한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그런 미래에 대한 목적이 없어. 그러면 목적이 없다 보면은 그런 사람을 또 목적 없이 그냥 만나게 되는데 또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난 지금의 남편들은 내 의식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식, 그쵸? 만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혁적 관계를 맺으려는 건 서로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변혁적 관계에서는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만 있다. 변혁적인 관계에서는 뭐요?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만 있다. 나는 진정한 열망이 있었는데 아니거든요. 욕망이 드글드글 했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래서 진짜 내가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그쵸? 변혁적 관계의 목적이다, 방식은 변화다. 변화인데, 베품, 감사, 성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변혁적 관계의 핵심이다. 어떻게 해요? 베풀고, 감사하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꾸 누군가 얘기를 하면 과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만. 나는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렇죠?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내가. 그래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가 아니라 딱 우리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는 저절로 돼 있는데 그들이 잘 되게 하는 척 하면서 내가 잘 돼야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놓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그들이 어떻게 잘할지, 그것을 계속, 이제 유익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그랬어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홀드를 해도 저 사람들이, 아이고, 자영업자들인데, 그쵸? 저래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그래서 진짜 그들을 위한 마음을 진정으로 가져야 된다. 정말 베품, 감사,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라. 딱 우리 일이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 일은 내가 잘 돼야지 해서는 절대 늦어지죠.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잘 돼야지라는 것보다는, 어, 진짜 타인을 위한 마음, 타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있잖아요.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변혁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변혁적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 미래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탁월해질 것이다. 거래적 관계로는 지금 이 지점까지만 올 수 있다. 거래적인 관계를 우리는 이, 이기심, 그 다음에 변혁적인 관계를 이타심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타심과 이기심.
그렇죠? 지금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는 거는 거래적인 관계, 이기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거래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의 나는 더 멀리 갈 수 없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미래에 더 멀리 갈 수가 없고 내 이득만 자꾸 취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내가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미래의 나는 환경의 산물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잘 선택해라. 그래놨어요. 잘 선택해라. 그래서 위협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주변 환경을. 예, 그래서 누구와 만나고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노느냐, 그죠? 누구랑 차 한잔 하느냐, 그리고 의식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듣느냐, 두 번을 듣느냐, 줌으로 듣느냐, 선생님 장안에서 듣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멀리서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와야지. 오는 거예요. 이제 막 한두 번은 꼭 와야지. 뭐 그렇게 한 번도 못 보시는 분은 그래서 왔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셔야 돼요. 오시면 좋아요. 오셔야 돼요가 아니라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네. 위험 네 번째가 있어요.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를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 미래의 나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내가 믿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내가 믿음을 더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고 또 어이구 어떡하지 하고 부정적으로 막 강력하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또 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강하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보고 내가 그래야 발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단절이 되면 볼게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말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인간은 이렇게 오래 살면 먼 미래를 계획하도록 진화하지 않는다. 다음 달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대비해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은퇴 후 30년 넘게 살면서 은퇴 자금이 바닥나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은 상당히 낯설다. 이제 새로운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몹시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 훗날의 일을 무사하기는 매우 쉽고 당장 시선을 끄는 일을 무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당장 돈을 소비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즉각적인 보상을 안겨주기에 매력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나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새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은 글쎄 많은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다. 천재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현재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독 있잖아요. 해독을 하는데 여기 딱 써 있네. 즉각적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먹으면 즉각적인 보상을 뭔가 지금 당장은 즉각적인 보상은 얻어져요.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에 대한 충족감. 그런데 그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소비도 줄이게 되고 요새 제가 느끼는 게 그거인 거예요. 우유도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우유 못 먹게 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진짜 왜 사냥류 있잖아요. 밭에서 소가 그대로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우유를 짠 거는, 젖을 짠 거는 괜찮은데, 요새는 다 항생제 먹고, 막 성장 잘 되라고 막 주사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안 좋은 성분들이 있다는 건 알면서 자꾸 이제 먹죠. 예, 좋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그 우유를 먹으니까 안 좋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반응을 하는데 우유를 먹으면 얘가 자꾸 앉아가지고 크릉크릉 하는 거는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크릉kr릉 하죠. 크릉크릉. 이 허벅지 앉아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크릉크릉 거리고 지 안 쳐다본다고 이제. 엄청 집착 쩌네. 집착이 다 있지만 정말 집착이 쩐 우리 아들이 갖다 놔서 그런가. 와. 우리 아들보다 집착이 더 쩐대요, 얘가. 쳐다보고 앉으러 그릉그릉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우유를 사면 돈이 들어가. 근데 세이크를 같이 먹으면 막 달달하니 정말 맛있어요. 이 당 성분이 막 있잖아요. 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 덱스콤 G7을 그냥 먹을 때와 우유를 넣어서 먹을 때가 씩 더 올라가거든요. 당도가.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유를 사는데 돈 들여 먹어서 몸이 안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다 따끈따끈한 물에다 소금 조금 넣어서 먹으면 정말 또 맛있어요.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 안 사요, 요새는. 저는 안 사요. 딸네 집은 우유 사놓고 왔는데 저는 안 사요. 애기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안 좋은데 그걸 안 먹일 수도 없고 참 희한하네요. 네. 한약육을 타서 먹여야 되나? 분유를 계속 타서 먹여야 되나? 그쵸? 예, 산양육은 또 더 비싸단 말이에요. 분유 중에서도. 참, 그래요. 자연에 너무, 자연이지만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염이 돼가지고, 또 돈도 들어가고, 몸도 망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거 먹음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고 뭔가 이게 진짜 돈 들어가면서 좋아지면 더 좋은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 그래서 굳이 이게 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래의 나와 단절될 때 현재의 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그렇죠. 순간순간의 즐거움, 그 순간의 그냥 즐거움이죠. 끝나고 나는 거예요. 순간의 즐거움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단절되면서 나는 미래의 나라는 거.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점점 이제 아가씨 때야 뭐 아가씨 때 지금 나이가 아가씨 때는 아가씨 때와 지금 나이가 23세 결혼을 했는데 지금 30 몇 년이 지나가지고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한 4년만 지나면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젊을 때 그 몸무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저기에서 완전히 있잖아. 복근이 살짝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몸. 그러니까 슈트를 입어도 안에 탑을 입어서 배꼽이랑 이제 살짝 일자가 살짝 있는 60대인데 살짝 여기 보일 수 있는 야, 그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가끔씩 이렇게 온라인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60이 좀 넘으셨는데 살짝 나이 든 데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 바디 프로필을 딱 찍었는데 나 60대인데 이래 그랬더니 막 댓글 막 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고 들어가 보니까 저기 최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결국 파마넥스게 있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력이 없잖아요. 근력도 없으면 힘이 들죠. 넘어져도 막 이게 쓰러지려고 그럴 때 탁 받쳐주는 힘이 없고. 근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도 많이 줘야 되지만 운동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당장에 맛있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지금의 내가 이것도 먹을 굳이 필요가 없어. 근데 그냥 순간 그렇다고 아주 안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패턴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 식습관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도 이 해독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의 나가 아닌 멀리의 나를 그리면서 그런 모습을 하니까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다이어트도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과 사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서 움직이니까 이 하나의 원리만 터득을 해서 이거를 내가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아유, 듣고 말면 뭐예요? 그냥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그쵸? 예,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한 주 시작을 하는 날이네요. 그쵸? 네, 한 주 계획 잘 세우시고요. 6개월 뒤의 계획을,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그 또 3개월 잘라서 3개월에서 또 한 달 한 달 얼만큼 해야 되는지, 2개월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계획을 쫙 짜서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요. 미래의 나를 설정하면 그렇게 계획이 움직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나는 뭘 해야 되고, 3월 달에 내가 뭘 해야 되지? 3월 달에는 500에 3,000을 해야 되고, BR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아니면 스타 어필리에이트도 도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박성범 263님, 이재천사 참여하셨나 봐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 또 6시에 뵙고요. 네. 시작.